Hi, devotee. Look at the camera. You look great. Okay, now let's go to Alodi. There's Alodi.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부 집단 변사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헤븐즈 게이트라는 이름의 어느 사이비 종교 단체 신도들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이 종교단체의 교주였던 마샬 애플 화이트라는 남자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샬 애플 화이트는 1931년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다가 뒤늦게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음악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이후에는 뮤지컬 연극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무렵 그는 결혼해서 두 자녀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식으로 가수 데뷔를 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어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고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 재직하던 중 마샬은 한 남학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 부인과 이혼하게 되고 자신의 부모에게서도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갈 곳이 없던 그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려 운영했지만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때 마샬의 아버지도 눈을 감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겹쳐서 마샬은 모든 것을 관두고 여기저기 떠돌게 됩니다. 그런 그가 보니 네틀즈를 만난 것은 1972년이었습니다. 보니는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종교 그리고 예언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샬과 보니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으며 대부분의 이야기는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들, 특히 종교적인 것에 관련한 이야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관점은 보편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마샬과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중요한 영적 사명과 더불어서 인간들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샬 역시도 그녀의 이런 말에 감화됐던 듯합니다. 두 사람은 곧 금방 긴밀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본인은 원래 가정이 있는 여성이었지만 마샬과의 교제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마샬의 설명에 따르면 오직 영적 교류만 나눈 사이며 육체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와 그녀는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내다가 빌린 차를 반납하지 않고 절도한 혐의로 인해 세인트 루이스에서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징역을 사는 동안 마샬의 종교적 관점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인간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자들, 즉 천국에서 보내진 이들이며 이 천국은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음 단계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한 도우미로서 지구에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가 생각한 다음 단계로 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담는 껍데기일 뿐이며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영혼만이 외계인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UFO를 타고서 다음 단계로 영혼을 이동시켜주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 자체는 여타 종교에서도 말하는 바이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외계인과 UFO가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아주 특이해 보이는 관점이었습니다. 특히 육신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해석에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 역시 언제든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가 극단적인 선택을 금지하는 것에 비춰보면 아주 이질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1975년 4월 마샬과 보니 네틀즈는 캘리포니아로 갔고 그곳에서 여러 소규모 종교단체들의 광고를 보냈습니다. 이들의 광고에 응답한 단체에 초청되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홍보를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20명 정도의 사람이 신도가 되었고 9월에도 30명 정도의 신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까지 이들 종교의 이름은 헤븐즈 게이트가 아니고 휴먼 인더비주얼 메타모포시스라는
신도는 인간 개별 변형이란 뜻의 추상적인 이름이었습니다. 1980년까지 이들은 약 80명 정도의 신도를 보유했고, 신도들은 각자 살던 자신의 집과 가정을 버렸으며 마샬과 보니가 마련한 공동 주거지에서 생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생활 규칙이 정해졌고, 신도들은 서로가 규칙을 지키는지 감시했으며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두 지도자들에 의해서 퇴거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신도들 중에는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요. 이는 이들의 교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UFO에 탑승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차량 정비 지식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그는 신도들의 이름도 통제했습니다. 단체 내에서 활동할 때는 본명 대신에 규칙대로 정해진 특별한 이름을 쓰도록 했는데요. 이름의 끝부분이 알파벳 ODY로 끝나도록 하는 특정한 규칙으로 만든 가명을 쓰도록 통일시켰습니다. 완전히 문법에도 어긋나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신도들의 생활 영역부터 입는 옷과 머리 스타일, 이름까지 통제할 정도로 폐쇄적이었으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즉시 자신이 다른 회원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들을 컨트롤했습니다. 신도들 중에는 전직 군인이었던 사람부터 지역 방송국의 리포터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바로 이 남자 토마스 니콜스일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신도로 활동했던 그는 한 유명 여배우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여배우는 니셸 니콜스라는 배우이며 미국의 유명 시리즈인 스타트랙에 출연했고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며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스타트랙 시리즈가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외계인 캐릭터들도 등장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동생 토마스의 헤븐즈 게이트 가입은 꽤 기묘하면서도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1985년 보니 네틀즈가 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마샬 애플 화이트는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던 이야기인 캐틀 뮤틸레이션이나 외계인 납치 등이 이슈가 되자 오히려 더 결속력이 강해졌다고도 전해집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회원수가 더욱 줄어들어서 남은 신도는 26명 남짓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그의 신념은 더욱 변해서 영혼만이 외계인의 선택을 받아 승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파합니다. 이때부터 이 종교의 이름은 헤븐즈 게이트로 변경됩니다. 1996년 후반에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어느 큰 저택을 임대해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이 당시 지구를 떠나 대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비디오 메시지를 남기고 책을 발매하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며 활동 영역을 넓혔는데요. 이를 보고 떠나갔던 신도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고 또 활발히 활동한 이유는 바로 곧 구원의 때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혜성이 지구를 지나간다는 뉴스가 이들이 말하던 지구 멸망의 전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지구 근처에 가까이 온다던 혜성은 바로 헤일밥 혜성이었는데요. 마샬은 이 혜성과 함께 외계인이 지구로 올 것이며 죽은 보니 네틀즈가 동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을 전파합니다. 1997년 3월 26일 익명의 제보 전화가 샌디에이고 카운티 911에 걸려오게 됩니다. 신고 내용은 바로 집단 변사에 관한 것이었고 즉시 보안관국에서 한 저택으로 출동합니다. 바로 헤븐즈 게이트 신도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보안관과 경찰들이 저택 안에 들어가자마자 끔찍한 냄새가 이들의 코를 덮쳤는데요. 바로 시신이 부패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저택 안에서 경찰들은 모두 39구의 시신을 찾아냈고 최종적으로 모두가 사망했음을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독극물을 섭취해 숨졌는데요.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 먹은 다음 다량의 보드카를 마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사나흘 전에 숨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따뜻한 날씨 때문에 부패가 가속화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에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39명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은 채로 숨져 있었는데요. 전부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그리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특히 셔츠에는 특이한 로고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헤븐즈 게이트 어웨이 팀이라 적힌 패치가 붙어 있었고 이것은 나중에 UFO에 탑승할 때 서로가 같은 신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각자의 주머니에서 $5 75센트가 발견되었는데요. 전 헤븐즈 게이트 신도들에게 문의한 결과 $5는 이른바 방랑자 비용을 위한 것이며 UFO를 통해 다른 세계로 이주할 때 필요한 입장료였고 75센트는 다른 세계에 도착한 신도들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필요한 잔돈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집단 변사는 단계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세 그룹으로 신도들을 나눴으며 먼저 죽은 사람들이 확인되면 이들을 가지런히 눕힌 뒤 얼굴과 몸 위에 보라색 천을 덮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교주인 마샬은 가장 마지막에 죽은 3명 중 1명이었으며 마샬이 먼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두 사람도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또 다른 놀라운 점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교주 마샬 애플 화이트를 포함한 남성 신도 8명이 물리적으로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 즉 외과적 거세를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처음에는 신도들 중 간호사 출신이었던 사람에게서 무허가로 수술을 받다가 한 명이 거의 숨질 뻔했고 결국 멕시코의 한 병원을 찾아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헤븐즈 게이트의 집단 변사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1970년대 가이아나의 신도들을 이끌던 짐 존스가 벌인 존스타운 변사 사건과도 겹쳐 보이는 대량으로 벌어진 변사였기에 그 충격이 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 남아 있었던 또 다른 헤븐즈 게이트 신도들 역시도 자신들의 집에서 각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밝혀지며 여러 가지로 그 여파가 넓게 퍼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마샬 애플 화이트와 헤븐즈 게이트는 사이비 종교 세뇌의 대명사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마샬 애플 화이트가 신도를 조종한 방식들 역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석되고 연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던 5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해당 사건 역시도 사이비 종교가 연관되어 있었으며 교주에게 선택받은 신도들만이 따로 숨어 생활하다가 결국 모두가 숨지게 되었던 사건인데요. 무척이나 기괴하면서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헤븐즈 게이트 신도들은 마지막에 영상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과연 이들은 마지막에 정말로 UFO에 탑승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죽은 신도들의 가족들 중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다른 세계의 공중전화로부터 걸려온 고인들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90년대에 벌어진 헤븐즈 게이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